국민의힘 얘기를 그리고 이제 한동훈 얘기했으니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제가 한번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에서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3월 1일 이 탄핵 뭐 반대 집회겠죠. 네.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3월 1일 뭐 가서 또 참석한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절 광화문 이 반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부만 그런다는 거잖아요. 개별적 의원들 뭐 참석하고 그거. 지도부 차원에서는 불참 기조 유지한다. 지도부 차원이에요. 그래놓고 이럴 거야. 또 권위 가가지고 나는 네. 개인 자격으로 왔다. 지난번에도 뭐 그런 적이 떡국 있어요. 들고 가나요 이날도 떡국? 네. 예, 떡국 차려 근데 놓고. 이게 이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양다리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막 우리는 중도층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지도부는 에이. 지난번 면회 갈 때도 보면은 비슷했죠. 이거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좀 불쾌한 그런 목소리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네.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음. 뭐 좀 이상한 짓 했을 때는 또 개인 자격이라고 넘어가고 아, 또 남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잣대를 또 들이대면서 네. 비판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인생 정말 편하게 산다라는 좀 반어적인 표현이고 네. 저는 그날 아마 윤상현을 필두로 김민전 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의원들은. 지도부만 안 간다 뿐이지 네. 그냥 국민의힘은 역시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 앞에 소위 말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포석으로 아마 이런 전략을 썼다라고 하면요. 네. 이거 정말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똑바로 하셔야 되고 똑바로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내란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밖에 줄 게 없다. 줄 게 없어요 심판밖에는. 전 그 길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제 국민의힘 안 된다라는 그런 본격적인 목소리를 당당하게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주부터 한국갤럽 조사부터 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윤석열 이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가고 있고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중도층에서도 아 이제 내 목소리 나 응답도 좀 하고 전화 받으면 전화 응답도 좀 하면서 의견을 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보수 쪽이라고 내가 보수라고 하기 아 이거 좀 민망한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여론 지형이 여론 이 표심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쪽의 지지가 높았던 것은 표집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조사들을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표집이 많아요. 뭐 적게는 80명에 1000명 조사하면 네. 많게는 200명까지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조항 집어넣었잖아요. 뉴진스를 아느냐. 그리고 지역 물어보고. 근데 전화번호 보니까 지역이 달라. 뉴진스 아세요, 교수님? 이것 보세요. 내가 뉴진스의 응원봉을 든 사람과 옆에 있었어요. 아.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멤버가? 내가 어떻게 야 그걸 왜 물어보냐. 찍어보시지. 뉴진스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아, 뉴진스. 나 그때 뉴진스의 응원봉을 들고 온 신인과 함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팩트입니다. 네. 아, 그럴 정도로 뉴진스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말은 이제 그 응답하는 분들이 연령을 속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 질문을 일부러 그렇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네. 아니 예를 들면 뉴진스를 모른다는데 20대라고 적어놨어. 예. 그게 과연 20대일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20대는 당연히 대부분 있는 알죠. 뭐 10대나 20대 입장에 네, 뉴진스를 네. 모른다는 건, 그러니까 뭐 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뉴진스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 근데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TK 지역인데 호남 지역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ARS 전화 받을 그렇죠. 때는 그런 경우에. 모르니까. 예. 근데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중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아하. 의사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론의 지형이 이제는 그 여론 조사로 반영되는 게 정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전에도 여론은 이미 윤석열 탄핵 쪽에 훨씬 더 그렇죠. 많았어요. 지금도 많죠. 사실. 아, 그럼요. 많이 근데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건 뭐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했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문제를 이상하게 질문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네.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 외에 응답자들이 속여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의 지형은 그냥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전부터 계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항상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때문에 마치 그냥 뭐 맞은 것처럼 네.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처음부터 계엄은 비판하고 탄핵도 같이 주장하고 이랬어 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혁신이 일어나죠. 그렇지, 혁신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국민들 볼 때 국민의힘은 그래도 윤석열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표님이 지금 예, 오늘 하셨네요. 공직선거법 예. 2심
이제 2심 네, 결심 결심 공판 오늘 오전에도 재판이 있고 오후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 구형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있을 때는 어떤 말씀하셨나요? 네, 짧게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왔는데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뭐 이 짧지만 뭐 우리 국민들께 울림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예. 재판부가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얼굴의 표정도 밝잖아요. 네.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김문기 씨를 네. 몰랐느냐 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유죄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 허위 사실이라 요걸 가지고 유죄를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검찰도 그렇게 기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공소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어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 관련된 문제인데요.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편집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공격을 했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날 김문기 씨와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김문기 씨란 말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실제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날이 아니에요. 그 사진이 찍힌 날은. 근데 그 정황을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예.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말로 거짓이라고 또 지금 유죄를 내린 거거든요. 1심에서. 그래서 이 공소 사실이 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해라. 그걸 확인해 달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네. 볼 때 이거 공소 내용이 좀 애매하다. 명확하게 그럼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정황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백현동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논리예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는 느낌이고 개인적 기억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협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명시적으로 협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정부의 부처에서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서 그걸 협박으로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거짓인 거냐? 그 표현상의 그런 그렇죠. 이유가 또 과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당연히 건데.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네. 당일날 골프를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유죄를 내린 거니까 그걸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검찰이 뭘 저는 공장 변경한 거 보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과연 유죄로 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의문이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예.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화돼서 끌어올 일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공직선거법 사안에서 네. 유죄 나오기를 거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정치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기소다. 왜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정치 기소 아니라고 봐줄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기소다. 정치 재판이 돼버렸다. 네.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낙선한, 그러니까 패배한 낙선자인데 네. 낙선자는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갖고 와서 책임을 물으려면 엄청난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 나와서도 패널들이 뭐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처벌을 잘 안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기사를 기반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의 의견이나 평가를 얘기하면 그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 명예훼손은 사실을 처벌하거든요. 네. 사실에 관한 언급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논평, 내 주관, 내 의견을 표현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그 법익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조항 250조를 보면요. 250조 1항에 행위에 관한 사실, 허위의 사실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최재문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식, 누굴 알았냐 몰랐느냐는 기억에 관한 거니까 인식에 관한 거고 박근혜 정부 관련돼서 그 공문 겁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건 협박. 이거 네. 주관적 외포심이라고 하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관한 것과 인식에 관한 거를 설사 잘못 말했다 치더라도 네. 이것이 허위 사실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처벌받기가 어렵다. 근데 1심에서 1심에서는 너무 많은 중형을 때렸고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이 되고 민의를 조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재판을 한다면 예. 이건 정말 정치 재판, 정치 기소에 이은 정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딴 거 없이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말했던 네. 뭐 상식, 원칙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바른 판단을 2심에서 내려주기를 바라고 오늘 결심 공판 오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번 한 달 정도 뒤면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달 4월 초는 나옵니다 결과가.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예. 짚으면요. 엄정하게는 하는데 당선자도 원래는 공직선거법 적용 받거든요. 낙선자만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 윤석열도 적용 받습니다. 아하. 근데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거 못 집었잖아요. 왜? 그렇지. 대통령이니까 예.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내란과 외환 외에는 원래는 사법 처리가 잘 안 돼요. 수사만 가능한 거거든요. 소추가 안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이제 재판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건 좀 너무 혈통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 않는다. 그렇네. 실제로 그것도. 윤석열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거짓말 고소가 많죠.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많죠. 예를 들면 뭐 김건희가 구약 성명을 다 애운다. 이거 네. 김용민 목사가 그거 지금 걸어놨거든요. 10원 한 장 네, 받은 적 없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뭐 400 몇십억 물어낸다 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대선에서 이렇게 말 가지고 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면 딱 끝나면 정리하고 끝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는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통령으로 아직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지만 네. 이거 고소된 거 조사하기 시작하면 예. 부정선거에 관한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도 하고 윤석열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둘 다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원래 선거 그게 아닙니까? 정치의 소리. 아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내란을 해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지. 아 누가 내란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해야 논란은 된다. 제일 합리적인 건 뭐냐? 음. 정치 기소고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음. 무죄 내리고 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도록 놔두면 네. 이거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을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순리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뭐라 못하죠. 물론 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또 뭐 우리 법이니 뭐니 또 딴소리 할 거는 이제 뻔한데 네. 그건 그들 주장이고 그냥 예.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그냥 예. 결정 내리면 된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고 계시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표님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댓글이 신인규 변호사님 얼굴이 이제 빵빵해졌다고 핫도그 많이 드시냐 이런 이진숙 위원장 별명이 빵진숙인데 저는 이제 빵빵하다는 의미로 빵인규죠. 빵인규. 제가 또 빵을 좋아합니다. 네. 좀 끊겠습니다. 빵을. 이 빵을 댓글이 만드는데도 가고 이래요. 예, 빵을 잘 만드시고 좋아해가지고. 공사가 안 드시고. 돼요. 네, 그래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좀 빠져야 될 텐데 예, 약간 잘 네.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카르마님이 신는기 멋있다라고 아유, 또 근데 응원을 해주고 아까 계십니다. 예. 이영희님인가 한 분이 네. 올리셨는데 그걸 못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바쁘게 그래요? 넘어가는 바람에 아, 네. 슈퍼챗.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출석 현장까지 함께 하셨고 뭐 국민의힘은 뭐 중도층에서 버림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네. 일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대선에 뭐 나올 가능성 나올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턱걸이 한 거 안 보셨어요? 턱걸이 6개. 턱걸이 한 걸 올렸어요? 응. 아, 건강하다는 건강하다는 표시인가요? 거 하기 위해서 그거 자기가 올린 건 아니에요. 그 지지자들 김문수 지지자들이 턱걸이 6개 하는 거 올렸어요. 네. 그게 왜 올렸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이가 74세인가 그러더라고요. 70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슈가 있을까봐. 네. 그게 다 대선 나오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생각을 네. 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뭐 그리고 해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고 뉘앙스 계속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참아 속으로는 굴뚝 같겠지. 나 대선 나와요. 네. 후보 될 거예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욕 먹을까봐 극우 세력한테 욕 먹을까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우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턱걸이 6개 하는 거 올려가지고 나는 건강하고 해석은 여러분이 자유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정광훈 측과 연관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부분 지금 현재 보수의 중요한 어떤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네, 뭐 비공식적으로. 자기 당이 뽑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도 그거를- 아는 거지. 김문수가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 안 얘기가 해야 나오고 되는데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말릴 일이 아니, 아니고. 안 말리지. 예. 무슨 말이에요. 응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김문수 후보 아니면 뭐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싫어하죠. 당에서는. 한동훈 아니 그럼 싫어하는 사람 홍준표로 많아요. 정리하시죠. 둘다 싫으면. 명태균은 어떡하고? 그러면은 홍준표 명태균. 본인용으로 하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네.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네. 명태균한테 그러니까 안철수 어떻습니까? 안철수가 그 대선 출마 사실상 출마 사실상 선언하셨던데. 출마 선언했다. 그분은 무슨 대선이 직업이에요? 그 습관성 그러니까 이거 출마죠. 습관성. 스카스 출마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예. 한 말씀만 야, 드리면 예, 예. 저 이제 오마이 TV가 좀 품격 있게 평론을 하다 보니까 예. 두 개 아시안 게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게 1월, 2월, 3월, 4월 네 달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1월, 2월 국면이 있었고 이제 3월, 4월 국면이 있습니다. 앞에는 탄핵 국면이고 뒤에는 대선 국면이에요. 네. 이게 쇼트트랙 아마 그 많이 경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쇼트트랙 1,500m 뜁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걸어요. 막 그러다가 그렇죠. 페이스 한 세 조절하죠. 바퀴 될 때부터 막 1등 치고 나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뒤에 한 4등, 5등 네. 하던 사람이 막판에 체력 하고 아팠다가 해서 마지막 이기잖아요. 세계 튼다를 쑥 내밀죠 앞으로. 그 쇼트트랙이요. 네. 앞에 뛴 사람이 거의 1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 뭐 김동성 선수 분노의 질주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미 쇼트트랙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앞에서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에 이 탄핵 국면에서 장작을 태워야 되니까 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죠? 쇼트트랙인데 이제 3월, 4월 어떻게 버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시간이다. 아. 이젠 뒤에서 3등, 4등 딱 그 바람 피하면서 네. 딱 체력 관리하다가 예. 금메달 따는 사람이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시작인데. 지금 나가서 뭐 2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네. 전략 전술 면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초반에 다 써버렸다. 네. 요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핵심까지 짚어주셨고, 자, 저희 박봉규는 예. 뭐 쇼트랙 이렇게 뭐 쇼트- 짧게 도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저희는 1000m 뛰어야죠. 1000m. 예. 뭐 월요일은 41.19. 쇼트 트랙이야. 저희는 롱으로 가고. 곧 끝날 것 같은, 곧 내릴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스피드죠. 저희는 빠릅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 예. 저희가 계속 가도록 하고